이미 그 여자한테 갔게. 저는 그 여자라 그래요. 아버지의 여자인데 제가 그 여자라고 그래요. 어머니에겐 그 여자라고 쓰는데 그 여자에겐 그 여자라고 써요. 지금 저 속이 상하니까. 근데 그 여자에게 갔다 오신 거죠. 와가지고 어머니를 부엌에서 이렇게 음식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안방에 이렇게 있었어요. 있는데 이제 앉아가지고 맨날 앉아가지고 이렇게 안지맹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틀이 있어 문지방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먹고 내걸내걸 하고 또 요런 속으로 해가지고 또 흙으로 만든 그 이제 흙으로 바른 그런 집인데 이것도 해가지고 내걸내걸내걸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 어렸을 때 호가 이제 별명이 내거리예요. 내거리인데 근데 7살이 됐는데 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시더니 그냥 방으로 성큼 들어오시더니 제 어린 느낌에도 아버지 오늘 표정이 좀 다르시네. 그러더니 저를 덥석 들어가 그냥 던졌는데 아버지 키가 1m 80이 넘으셔서 옛날 사람 치고는 굉장히 크신 편이죠. 1921년생이신데 던져버렸는데 그게 이제 흙마당이니까 다행이죠. 여기처럼 이렇게 무슨 시멘트 바닥이라든가 무슨 돌 바닥 같으면 문제가 컸을 테지만 흙마당이니까 흙마당에 턱 떨어졌어요. 보색이 싼 채로.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 전주시 집안에 아직까지 안순뱅이나 벙어리는 없었는데 야 이놈은 이거 좀 문제가 큰 놈이다 이거 집안 망신시킨다고 그랬어요. 전주 이씨예요. 전주 이씨라고 여러분 전주 이 씨예요. 근데 여기가 이 씨자 대시 이렇게 가짜 쓰기도 하죠. 이 가짜 쓰기도 해요. 이 가짜가 아니고 이 가짜가 아니고 이 가짜 쓴다고 보통. 야 김가야 이 가짜 쓰지 이건 안 씁니다. 화가 작가 소설가 뭐 할 때 이 가짜 쓰는데 보통은 이가 김가 바꿀 때 요걸 잘 씁니다. 요거 꺼거 그러죠. 중국말은 꺼거예요. 큰 형은 따거, 뭐 작은 형은 그냥 뭐 샤오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알거라고 하는데 알건 잘 안 하고요. 그냥 샤오거 그러죠. 또 밑에 동생 같은 것도 뭐 샤오거 이렇게 뭐 띠에라고는 하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해요. 그리고 오빠를 얘기해도 이 거를 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주 이씨 집안이라는데 요거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뭐 가르치세요? 저기 그 아이들에게 너 누가 성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니? 예, 저 전주이가라고 대답해요. 그래 잘했다 그렇게 대답해야 돼.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 가르치죠?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자식은 없지만 저는 제가 자식을 낳았든 안 낳았든 상관없이 전주이가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도 그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에게 야 반드시 전주이시라고 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전주이가라고 해라 라고 안 가르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로 인해서 나 하나만 낮춰 부르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 전주이씨라는 이건 뭐예요? 이름이 아니고 이름은 이름인데 무슨 이름이에요? 정자라는 거죠. 정자. 그거 둘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성이잖아요. 페미니 네임이에요. 온 그 가문의 집안의 이름이잖아요. 그 집안의 이름을 나 하나로 내서 가로다가 낮춰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주이신이라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여기다 꼭 들고서 찾아요. 영의정이 이렇게 있어요. 영의정. 우리 오늘 주말에 국무총심 되겠죠? 그 다음에 좌의정이 있습니다. 좌의정이 있고 우의정이 있어요. 그러면 영의정과 좌의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무총리하고 부총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무총리하고 뭐 경제부총리나 물론 교육부총리나 다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영의정은
고무총리니까. 근데 이 영의정의 아들이 영의정의 아들이 좌의정을 찾아갔어요. 좌의정을 찾아가서 좌의정에게 영의정 아들이 좌의정을 찾아가가지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영의정이 봤을 때 이 영의정의 아들이 영의정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자기보다 윗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영의정의 아들이 좌의정을 찾아가가지고 하면 옛날에 지금이나 이 정도 찾아가려면요 그냥 안 찾아가고 다 미리 통보하고 갑니다. 저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반드시 모르는 척 하지만 너의 아버지가 누구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냥 인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저희 아버지는 뭐 아무게 영의정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럼 그렇게도 하지만 그렇게 안 묻고 이렇게도 묻습니다. 자네는 성씨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물어요. 그때 자기 아버지가 좌의정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잖아요. 자기 하나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를 좌의정 앞에서 낮출 수가 없잖아요. 예, 저는 전주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좌의정 아들이 영의정을 찾아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그 같은 정성 레벨은 거의 같습니다. 그 밑에 육조 판서라면은 또 거기는 그대로 같아요. 비슷해요. 근데 판서가 영의정을 찾아갔을 때 그 판서들이 그 아버지의 영의정이 있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판서들이 그 집안에 영의정이 없었으면 영의정이 있었으면 상관이 없으면 영의정이 없었으면 시를 못 붙이죠. 왜? 나 말고 우리 집안에 영의정이 있었다 그러면 이 상대방은 같은 거기 때문에 레벨이니까 시를 붙일 수 있지만 내 집안에 영의정이 아무도 없었네. 판사까지밖에 없었네. 그러면 안 붙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옛날에 그 정도까지는 육조 판사나 이런 뭐 판이라든가 이 정도까지는 다 그래도 종상품까지는 다 봐줬습니다. 정상품, 정일품, 정상품, 종일품, 종상품까지는 거의 다 봐줬는데 그 아래를 내려면 함부로 씨를 붙이지 못하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어때요?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벼슬 하는 사람들이 거의 관료가 한 5%밖에 안 되고 평민과 천민이 우리가 요즘 말로 쌍놈이라고 합니다만 평민과 천민이 95% 차지했습니다. 그 95%가 인사를 갔는데 그게 제도상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그 영의정이나 좌의정 앞에서 시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땐 그냥 가해예요. 왜? 걔네들은 그 발언권조차도 없습니다, 사실은. 물으니까 대답을 하긴 하는데 발언권조차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의정이나 좌의정 앞에 가가지고 우리 천민들이 가가지고 이제 저기 전주이신다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전주이남자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그런데 이게 이 집가짜를 쓸 때는 상관없습니다. 이 집가짜를 쓰게 되면 전주이감자를 해도 괜찮아요. 왜? 전주이시 집안에 한 일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집가짜가 아니라 그냥 성가짜예요. 성가예요. 야 김가야, 이가야. 그 김가, 이가야 누가 많이 합니까? 그 여성들이 자기 부하 남자 직원들을 김가, 이가야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약간 낮춰 부르는 말이죠. 전주이시 집안인데 전주이시 집안에 뭐가 없어요? 아직까지 안진뱅이나 벙어리가 없었는데 이놈자 쓰기가 완전히 두 가지 다 갖췄네 그래가지고 그때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인데 아프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부엌에서 있다가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다 녹화되니까 다 퍼지게 되겠는데 뛰쳐나오셔가지고 저를 안고선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포동리라고 하는 그 동네인데 그 포동리에 저고리골이라고 하는 골짜기 하나 있고 그 두 번째가 건넌골이에요. 저는 이제 저고리골에서 태어난 일주일 될 때부터 거기서 좀 쭉 살았는데
그러다가 잠시 그 건너물을 갔었죠. 건너물을 살았는데 그때 이제 그 건너물이라고 하는 곳에 그 여자가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기 가셨을지도 몰라요. 거기 가서 우리 집은 저걸 끓였는데 나이가 어쨌든 그래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거기 그래 가셨어요. 근데 갔는데 이렇게 그 어머니가 저를 안고 막 이렇게 달아나고 그랬죠. 달아나니까 아버지가 또 저 뺏는다고 또 막 뒤에 쫓아오시는 거예요. 마치 저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막 하고 뒤에서 막 뛰어가고 그런 이제 장면이라. 그러더니 3바퀴 정도 다 도는데 집 옆에 이렇게 넓적한 바위가 있는데 넓적 바위에 앉아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안고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도 모르죠. 왜 그러냐면 아버지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그랬어요. 감옥 사람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그때부터 놀래가지고 야 이놈 이거 벙어리 아니었네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엄청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사랑이 정말 극진하셨어요. 맨날 저 앞에 들고 근데 아직까지는 뭐예요? 말은 하는데 아직은 안진뱅이잖아요. 안진뱅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딱 나중에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3일 뒤에 그냥 일어나서 걸어다녀요. 제가 그렇게 둔해가지고 7살까지 제 자서전에는 5살을 봤는데 사실 7살이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말도 하고 갑자기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하더니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제 기억으로도 기억이 납니다. 다 하니까 아버지가 그때 놀래가지고 내가 하마터면 우리 전주시 집안에 대는 우리 형님 둘이 있으니까 하나 그냥 망칠 뻔했구나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저한테 엄청 미안해하고 그러셨어요. 그 대신 미안한 대신 사랑으로 저를 많이 더 다독여 주셨죠. 그것 때문에 제가 아버지가 좋아진 건 아닙니다. 단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 했던 그 말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죠.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까? 듣고 싶어요. 한꺼번에 하면 재미가 없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몇 년도지 이게? 1921년생이신데 1990년 7월 달에 이제 7월 20일 날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70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금 이제 66이니까 앞으로 4년 뒤면 제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같은 나이가 됩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가 조금 몇 년이라도 더 살고 싶은데 그건 제 바람이겠죠. 근데 이때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그때만 해도 아버지가 폐결핵을 앓으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절에 들어오면서 아버지는 완벽하게 어머니한테 돌아왔고요. 제가 절에 들어오면서 완벽하게 어머니, 우리가 절에 들어오던 그 해에 완벽하게 어머니는 돌아왔어요. 그 여자하고는 아주 이렇게 됐고 그러는데 모르지. 그리고 또 만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긴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살 때 1980년 81년 아버지 생신 때 여기서 제가 종묘 같이 걸으면서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아버지 회갑 때 걸으면서 이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만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불명을 지장거사님이라고 불명을 지어드렸어요. 제가 그리고 어린 나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지어드리면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정말 돌아가시는 날까지 오로지 연불만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오로지 연불만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일하는 사이사이 빼놓고 그냥 일하면서 중얼거리셨겠죠. 그런데 그 염주가 단주가 몇 번이 그 끈이 끊어지고 할 정도로다가 그 염주를 돌리면서 매일 거의 어머니 얘기는 그래요. 어머니 얘기는 거의 종일을 그렇게 하셨대요. 염불 관세음보살만 그러셨대요. 제가 절에 들은 75년
1975년도에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저 죽은 놈들 저거는 가만 안 놔. 저 우리 아들 저 사랑하는 아들 갖다 죽음만 들어가지고 저 새끼들 저가지고 때려 죽는다고 맨날 그러셨거든요. 그냥 스님들만 보면 막 욕을 하고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그 이후로는 그 욕도 안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오로지 영불에만 전념을 하는데 그렇게 10년을 하시고 나서 1990년 되던 해에 해수부 10년 하시고 이때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데 그때가 낮에가 한 1시쯤 됐답니다. 1시쯤 됐는데 저 시계 맞는 거죠? 예. 1시쯤 됐는데 1시 한 20분쯤 됐는데 어머니가 쳐다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당신 내일 가서 약 좀 짜고 그러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같이 점심을 먹고 나서 그래서 가서 약을 딱 부엌에 가서 짜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부엌하고 이게 방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부엌하고 방 사이에 이렇게 조그만 구멍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하나 호롱불을 켜놓으면 그 뭐라 하죠? 호롱불 말고 난포불 말고 뭐야? 등잔이라고 하면 등잔불을 다 켜놓으면은 밖에도 비치고 안에도 비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이렇게 유리를 하나 붙여놓으니까 이제 찬바람은 안 들어오면서도 이제 이게 비치는데 밖에 이제 낮이니까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 밖에 부엌에 가서 약을 짜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팔베개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니까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금방까지 앉아 계셨는데 누워 계시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가서 딱 약 드셔야지 딱 흔들리니까 턱 넘어진 거예요. 그냥 턱 넘어진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미 아닌 것 같아. 어머니 말씀은 이제 코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대니까 호흡이 없더랍니다. 숨은 안 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막 아버지를 무릎에 안고 그냥 정말 내가 당신 모든 거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빨리 얘기는 하라 막 그래 내가 누구냐고 막 그러니까 다 용서해 줄 텐데 그 말을 이제 하셨는가 봐요. 내가 당신 아무나 속상했어도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제발 말 한마디만 하라고. 딱 하더니 눈을 딱 뜨시더래요. 한참 후에 뜨시더니 근데 이미 숨은 멎었는데도 그랬더래. 하더니 누구긴 누구야. 나로 인해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지. 지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 뒤에 말이 더 붙었으면 몰랐는데 지로 끝났어요. 누구긴 누구야. 내가 가장 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사람이지. 그렇게 하고는 그냥 딱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평소에는 아버지가 막 마음에 안 들면 아유 저 왼수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 돌아가신 이후로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왼수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저기 스마트폰 이렇게 앞에다가 왼수 이렇게 쓰고 다니지는 않으시죠? 남자들은 그런 말을 안 쓰는데 여자분들은 그런 말을 서로 쓴대요. 써가지고 왼수 이렇게 쓴대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한 번도 어머니가 14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14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질 않으셨어요. 요만큼도. 그럼 혹시라도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너희 아버지가 참 괜찮았어. 이렇게 하시지. 근데 제가 그래서 아버지를 참 멋있는 분이라고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한을 풀어줘서가 아니라 정말 그래도 그 마음속에서 그 숨이 끊어진 그 상태에서도 한마디 그렇게 하고 갔다는 게 정말 아마 평생 어머니한테 미안한 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안 그러면 달리 말할 수도 있었겠죠. 누구긴 누구야 내 마음을 하지.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누구긴 누구야. 정말 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었던 사람이지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어머니가 모든 그게 다 녹아버린 거예요. 정말 내가 당신 어떤 다 용서해 줄 때라고 하는데 할게라고 하는데 그 말이 그대로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되게 모든 아버지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거. 그냥 우리 엄마들이
근데 그 아빠는 참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러는데 그거 말고 그 이면에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겉을 표현하지 않는 남자들은 꽤 있습니다. 그게 여자분들은 막 사랑해 하지 않더라도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강원 사람도 좀 우직해요. 이렇게 그 경상도 쪽도 우직하지만 강원도 쪽은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줄기 대박 백도대간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러면 더 우직해요. 우직해가지고 그 표현을 안 해요. 제가 그렇지 아버지하고 어머니 모시고 살았지만 제가 저보다 아버지 어머니를 정식으로 모신 게 어쨌든 속가 있을 때는 다 10년을 모셨어요. 왜냐면 제가 4학년 때까지 아버지는 저랑 같이 안 살았으니까 12살 때까지 여자하고 딴 여자하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그 이제 다른 어떤 거에서 저 뭐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만 이제 집에 오시고 안 사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노름을 하시거나 그냥 안 좋은 건 다 하셨어요. 그 노름하면 어머니가 이제 뭐해요? 바느질해, 빨래해, 빨래 품삯 다 받아다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참 모아놓고 그러면 아버지가 어느 날 뭐 1년에 한 번 오시면 두 번 오시면 농 다 뒤져가지고 거기서 돈 그거 꺼내가지고 그냥 가버리시니까 어머니가 정말 학을 핀치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학교를 못 보냈던 게 그래서 뭐 크레용도 하나 사고 공책이라도 사야 되잖아요. 책은 그 당시에 학교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다른 공책 같은 건 안 주니까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살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아예 안 보내서 9살이 되는데도. 그런데 학교에서 제발 보내라 그래가지고 막 선생님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9살에 학교로 들어갔죠. 그런데 9, 10, 11, 12, 4학년 다 되도록 아버지는 저 앞에서 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결국은 아버지가 제가 10년 동안 모시고 살았지만 정말 그 아버지가 그렇게 우직했어요. 그러면서 한 번도 어머니한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제가 없으면 두 분이 했겠지. 근데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로. 행동은 또 그것도 제가 말 모르겠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강원 사람은 참 우직하구나. 좀 표현을 하고 살지.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아마 강원 사람이어서 표현이 잘 안 되긴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다시 또 보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다 여기 지금 보는 거는 조금 보다가 끊길 거예요 아마요. 12연기는 곧 생명의 법칙입니다. 생명이 순환하는 법칙이요. 위에서구나. 수증기 얘기가 옆길로 새고 있습니다. 질문한 것이 답했습니다. 글쎄요. 12연기의 주체가 무엇일까요? 12연기의 주체요? 네 스님, 그게 식일까요? 무명에서 행에서 식이, 식에서 명색이, 명색에서 육이 쭉 된 거예요. 12연기는 곧 생명의 법칙입니다. 생명이 순환하는 법칙이요. 한 생명이 그 생명의 윤회 속에서 끊임없이 갈망하는 법칙이고 이 생명이 저 생명으로 저 생명이 또 다른 생명으로 생명의 세계로 바뀌어가는 이종교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종교류라는 거 아세요? 이종교류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이종교류는 없습니다. 개하고 고양이하고 짝짓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설사 짝짓기를 하더라도 이세가 태어날까요? 안 됩니다. 왜? 이종간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종간에 짝짓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 그렇지만 안 됩니다. 그 짝짓기를 한다고 하는 것도 사람만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납니다. 여러분 그걸 들어보시나 모르겠네. 혹시 여러분 짐승 숫자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짐승 숫자. 짐승수. 잘 모르시죠? 네? 그래요? 짐승 숫자. 입구가 위에 둘이고, 밭전자가 있고,
아니. 왜 해 그래요? 한자가 있고 입구자가 하나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개견자죠. 근데 모든 짐승의 롤 모델이 뭐냐면 개라는 거죠. 개입니다. 그래서 개는 짐승의 대표적인 명사예요. 개는요. 이 두 개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두 개의 입이라고 하는 뭐냐면 두 마리의 개를 얘기합니다. 두 마리의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은 두 마리의 개를 얘기하는데 요 받점자는 뭐죠? 받점자는 경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를 가지고 개 두 마리가 다툰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혼자 먹어야 딱 맞는 걸 가지고 둘이서 다투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래요. 그래서 어느 한 놈만이 독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한 놈만이 독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지만 여기서 거꾸로 보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한의자 밑에 이부자 쓰고 여기다가 받침자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되죠? 넉넉할 부자가 되죠. 넉넉할 부자예요. 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는 넉넉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넉넉한데 만족하지 않고 뭐 하죠? 다스를 만들어 가지고 온 돈을 다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넉넉해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넉넉한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경제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뭐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까지 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모두가 다 비워내도 정말 다 비워내도 누가 먹여 살려요? 국민이 먹여 살립니다. 국민이 못 먹여 살리면 어떻게 해요? 연금 나오잖아요. 근데 왜 욕심을 부려? 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경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고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넉넉한 부자가 뭐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넉넉한 부자는 이렇게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경제를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 뭐가 있어요? 위에 집을 갖고 있는, 내가 살 집을 갖고 있는데 집도 절도 없는데 먹고 사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집이라는 게 있고 그 집 밑에 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넉넉한 경제만 있으면 그 사람은 부자예요. 이 부자 속에 이렇게 소중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짐승 숫자를 보면 파절하게 되면 요 부를 놓고서 아웅다웅 다투는 거예요. 요쪽 놈하고 요쪽 놈하고 둘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뭐 위에다 놔도 돼요. 어쨌든 위에 놔도 되고 뭐 아니면 밑에다 놔도 되고 이 두 개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요 한 사람이 먹어야 될 경제를 갖다가 둘이 다투는 건 뭐예요? 개밖에 없다는 거죠. 개는 다툽니다. 새끼가 애미 걸 먹으려고 해도 마음에 안 들면 쫓아버립니다. 물론 애미는 잘 안 그래요. 수컷이 잘 그러지 애미는 정작 잘 안 해요. 친애미는 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부라고 하는 그거죠. 그럼 여러분 비슷한 얘기가 또 있죠. 이게 뭐죠? 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인데 이 기본적인 경제를 누가 준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보일자를 쓰게 되면 보일자는 계시의 뜻입니다. 하늘이 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는 가정경제든 개인경제든 사회경제든 간에 기본적인 경제는 이코노미는 자기 건 자기가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속에는 그런 다들 짐승 숫자에도 보세요. 요 짐승 숫자도 요거가 넉넉할 숫자인데 이게 거꾸로 됐어. 맨날 이 짐승이라는 뭐예요? 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본 경제를 갖다 이게 최고야 그래서 위로 올라붙인 거잖아요. 그냥 밑에다 놔도 되는데 이걸 딱 위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위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내 머리에다가 내 먹고 사는 모든 돈 이런 거 다 머리에다 이고 살아요. 그러니까 쓰지도 못해. 맨날 이고 있으니까 못 써요. 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본 경제를 갖다가 거꾸로 놨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위에다가 두 개의 뿔까지 놨습니다. 이게 뿔도 됩니다. 다투기도 되지만 뿔도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개라는 거죠.
근데 정말 괜찮은 개들 이거 들으면 맞아요. 저는 옛날에 리처드 기어가 한 그 하치 이야기를 영화를 봤는데 하치 이야기 아프리카에 있다가 잠시 귀국해서 그걸 아니 2009년도였나 그 영화를 봤는데 정말 영화 그 하치 이야기 좋더라고요. 세상에 개보다 못한 놈이라는데 쟤 때문에 나왔구나 싶더라고요. 개보다 못한 놈.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짐승수자를 써가지고 이종교배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종교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건 여기다 놔야겠다. 오늘 이거 안 볼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수관이에요. 그래서 이 수관을 하는데 부처님 당시도 이 수관이 있었어요. 수관이는 짐승하고 젠더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완전 모스키토 사랑이죠. 모스키토 사랑 아시죠?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모기만 나를 사랑해요. 이 모스키토 사랑인데 여기도 모스키토 사랑하는 거예요. 짐승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짐승한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부처님 당시에 이제 부처님 많은 제자 가운데서 정말 그 부처님이 저는 정말 낮잠 정말 즐기는 놈이네 그래가지고 맨날 야 너 맨날 낮잠만 자냐? 응? 야 이놈아 조개가 1000년을 자고도 그 물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잠 한 줄 못 잤네 그러거든. 넌 이놈 조개마도 못한 놈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제자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아니 자기를 갖다 조개마도 못한 놈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갔다 막 들어오다 보니까 그 자기가 보니까 그 비구가 수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짐승하고 막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수관하는 비구에 대해서 부처님 한 번도 야단을 안 치셨어요. 됐다 이놈 내가 이제 너 몰아내라 아주 저러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아주 뛰어 들어왔어요.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이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그랬어요. 부처님이 그런 하시니까 그 비구에다 네 부처님 암흑의 비구가 지금 수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이놈아 그래도 낮잠 자는 비구보다 나으니라고. 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이종교배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종교류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꿈틀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동물입니다. 동물. 움직이는 동자, 우리 동물이에요. 동물인데, 네? 우리는 동물이, 우리는 물체예요. 식물은 뭐죠? 식물은, 지금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동물이고, 식물이에요. 식물. 근데 여기 보세요. 동자는 밑에 뭐가 붙었어요? 동그라미가 붙었죠?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여요. 근데 식물은 어떻죠? 기역자로 딱 꽂혀버렸죠? 이 한글에도 그게 똑같은 게 적용이 되는데 이 한글에다 한글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좋다, 이쁘다 뭐 짓는 게 아니라 그걸 잘 보아가지고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제대로 짓는 거예요. 식이라고 하는 심을 식자도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식물은.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동물은 움직이는데. 왜? 동그라미가 들어있으니까 동그라미 계속 움직이잖아요. 근데 식물은 기역자가 딱 밑에 꽂혀가지고 안 움직이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동물이에요. 동물의 동자가 어떻게 했죠? 이 무거울 중자에다가 옆에다가 이걸 썼죠? 파자는 어떻게 돼요? 중력입니다. 그래비티, 중력이에요. 다른 모든 게 다 그래비티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사람이나 움직이는 동물들은 그래비티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동물이에요? 지구 동물입니다. 왜? 움직이잖아요. 지구 가만히 있는 지구 봤어요? 지구 움직입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죠?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에요.
태양이 있으면 여기서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어느 방향으로 돌죠? 항상 이쪽 방향으로 돌죠.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돕니다. 항상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여러분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요.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기를 할 때 이번에도 왜 저 보면 이제 뭐 스케이팅 하잖아요. 스피드 스케이트라든가 이렇게 할 때 돌 때 어떻게 돌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돌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100m 달리거나 1500m 계주를 하거나 아니면 뭘 하더라도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 돕니다.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자전거 사이클을 타더라도 이렇게 경기장으로 이렇게 돌지 이렇게 도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모든 삶의 구조가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걸 반대로 하는 건 뭐죠? 오직 시간만이 반대예요. 시간만이 반대입니다. 시간은 반드시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시간은 우리의 삶의 사이클하고 저는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죠? 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과거를 회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를 우리가 137억 년 전까지 우리가 회상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시간의 세계는 같이 이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체 리듬과 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체 리듬이 이것처럼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과거 회상이 안 됩니다. 왜? 시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회상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입니다. 근데 지구가 돌아요. 지구가 이렇게 돌아요. 이 지구가 여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시속 30km예요. 30km를 돌아요. 시속 30km 아니 초속이에요. 초속 30km니까 엄청 빠르죠? 초속. 아니, 이쪽이 됐네. 이제 30km. 제가 이렇게 초속 30km인데 30km를 도는데 30km 다니는데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겠어요? 1시간에 3,600초를 곱하게 되면 1시간에 10만 8천 km를 달립니다. 10만 8천 km. 10만 8천 km를 달리는데 그런데 그 10만 8천 km가 되면 시속 100km로 달리는 것의 몇 배예요? 1000배의 속도입니다. 그렇게 이 어마어마한 지구 덩어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초속 30km, 시속 118만 km로다가 달리는, 10만 8천 km 달리는 거예요. 자전은 어때요? 이건 공전이고. 자전은 어떠죠? 자전은 24시간에 4만 km, 지구 돌다가 4만 km잖아요. 지구 4만 km가 한 24시간 한 바퀴 돌아요. 그걸 시속을 나누면 24시간으로 나누면 1666km거든요. 1666km를 도는데, 여기 자전하는 것도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이거 자전하면서 또 이거 공전하는데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가이아 이론에 의하면, 가이아 이론에 의하게 되면 동물로 봅니다. 생명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가이아 이론에 1970년대 유명한 학자 이름이 잊어버렸네. 근데 그 학자가 쓰는 건데, 가이아 이론이라고 하는 걸 들어서 가지고 지구는 살아있다라고 본 거예요. 지구도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움직이죠? 반드시 중력의 법칙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중력의 법칙이 없으면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움직일 동사에도 타자를 하게 되면 그래비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자연을 움직이는 4가지 힘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중력이 들어있어요. 중력이 이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떨어지면 이게 중력이 없으면 떨어지겠어요? 어떤 거예요?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놈만 우리는 떨어지는 걸 보지만 여기도 솟아올라서 이놈을 땡기는 거예요. 서울 시민이 1000만이 되고 경기도가 다 합하면 서울, 경기, 인천 합하게 되면 2500만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어요. 27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300만 정도가
이제 나머지 뭐 중소 그런 광역시라든가 이제 그런 저기 지방인데 2,700만 사는 이 경기도가 중력이 있어요, 없어요? 중력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외부 인사를 끌어들여가지고 서울, 경기, 인천은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